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사관학교 오늘은 권민준 프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9년간 기업 설립에서 성장까지 그리고 엑시까지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렸고요. 정교한 이제 법인 설립으로 대표님의 이제 세감면 혜택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법인 설립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네네. 설립할 때도 어떤 정교함이 필요한가 봐요? 대표님께서 대부분 이제 법인 설립하실 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법인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세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을 통해서 많이 법인 설립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을 좀 놓치시고 바로 이제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분만 조금만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큰 세감면 혜택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좀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대표님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실제로 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정교한 창업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여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젊으신 대표님이신데요. 하시는 업종이 도소매업이세요. 도소매업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온라인 판매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되시는데 기존에 도소매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세감면 혜택을 못 보셨어요. 창업의 요건 중에 업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도소매업은 창업으로 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셨는지 한번 여쭤보니 그냥 기상세무사님께서 이건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도소매업 내시면 됩니다 해서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니 매출이 잡히시니 이종업종 창업을 하셔서 법인 전환이 아니라 신규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게 되면은 세감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도 검토 후에 크로스 체크를 하셨겠죠. 검토 후에 그러면 법인 전환이 아닌 신규 법인으로 해서 말씀하신 이종 업종 창업을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세감면 혜택을 보고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면 이익이 네. 10억이다 네네. 이럴 경우에 정교한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1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정교한 창업을 통해서 창업 감면 기업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나요? 일단 청년 창업이었을 경우는 비가밀 지역, 수도권이 아닌 비가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은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은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 남성인 경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근무 기간을 6년까지는 빼드려요. 그렇게 좀 갈 수도 있으시고 일반인 분께서 이제 가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면은 벤처라는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50%의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신데 비가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청년 창업은 100%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 일반인 분께서 이제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땐 비가밀 지역에서는 50% 세감면 혜택을 5년 동안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과밀, 비과밀의 기준은 본점의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점 주소 그리고 나이, 업종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종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대표님들이 실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업종이 좀 세분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못 챙기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인 이익이 10억이면 50% 감면이면 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크죠. 엄청 크죠. 네. 네. 이런 거를 현장에서 이제 19년간 상담하다 보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대표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권프로님 나오셨고요. 우선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이제 창업을 하실 분들이 개인은 뭐고 법인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사업자는 단순하게 모든 번 돈에서 소득세만 내시면은 다 개인 소유입니다. 모든 게 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사업소득세. 네, 사업소득세가 이제 발생이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 이제 사업으로 인한 거는 사업소득세 한 가지로 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법인은 그럼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세금이 좀 다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인은 이제 대표님께서 만들어진 매출이 법인에 이제 기속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받으시게 되시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이래저래 사업 소득으로 모든 게 다 끝나지만 법인은 구속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시고 급여를 이제 급여 소득으로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러시고 이제 퇴직금도 만들어지시고 상여분도 만들 수가 있으시고 비상장 주식이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로 들어갑니다. 비상장 주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주식에 따라서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도 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분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네. 개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6에서 45%, 네네. 지방세까지 한다면 49.5%, 여기다가 뭐 건보료까지 한다면 거의 60% 최고 세금을 내시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받으시고 네. 또 뭐 배당도 받고 좀 이렇게 분산이 되면 아무래도 좀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이 사업을 다 자녀에게 또 물려준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처럼 가업 상속공제 뭐 이런 거는 지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공제는 되는데 되지만 증여특례공제는 안 증여특례. 됩니다. 그 상속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네. 증여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게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지금 이제 보통 법인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신고라고 하면 또 어떤 경우에 성실신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기속 연도에서 신고하시는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5천, 그 외에 이제 도소매 쪽 같은 경우는 15억까지가 성실신고 대상이세요. 성실신고 대신 이제 복식포기로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장을 또 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시고 그만큼 돈을 번다는 건 가세당국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가 되시거나 대상자가 될 것 같으시면은 미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기를 세무사님들도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법인 전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인 전환, 법인은 기존 사업자를 이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과 내가 새로 법인을 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법인 전환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기존의 거래처 문제도 있으시고 부채 문제도 있으시고 그리고 업력 문제 때문에 법인을 꼭 전환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세금 혜택 못 받았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법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업력이나 부채 비율이나 그리고 거래처와의 상관없이 신규로 법인을 내야 된다고 하시면은 기존에 놓쳤던 그 세감면 혜택을 검토를 한 후에 우리 회사도 세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창업으로 가도 된다고 하면은 이종업종 창업을 하셔가지고 신규 법인을 개인 사업자는 놔두시고 신규 법인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한 후에 대표님께서 한번 체크를 한 후에 이제 그럼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신규 법인 쪽으로 가도 되니 신규 법인 쪽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리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네. 이종 업종이라는 거는 개인대 업종과 다른 업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성실신고니까 세무사님이 자꾸 이제 법인으로 돌려라. 그래서 법인 전환만 생각을 하시고 뭐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실제 법인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업력이 이어진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업력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운전 자금이 필요하실 때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을 또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뭐 대처를 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7년 미만 차까지만 이제 신생 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력이 길면 길어질수록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법인 쪽으로 가셔도 된다고 하시면은 신규 법인으로 가셔서 신생 기업으로서의 세감면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거죠.
예, 업력이 이어진다는 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신규 회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의뢰하신 대표님이 신규로 창업을 하셨는데 네. 이 개인 사업자는 그냥 폐업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신규로 할 때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는 게 낫나요?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나은가요? 개인 사업을 폐업을 하시고 신규로 법인을 차린다고 하시더라도 폐업하신 개인 사업자와 업종이 같으면 창업을 일단 안 봐요. 아,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으시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놔두시는 두 가지 다 놔두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세금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유통성을 두기 위해서 좀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굳이 뭐 개인을 안 없애도 된다고 하시면은 성실신고기 때문에 매출은 쪼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는 쪽으로 매출을 더 많이 갖고 가시고 소규모로 소소하게 움직이는 것 쪽에서는 개인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법인 전환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장점을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업력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내가 이제 신규 법인에 내 개인 사업자를 파는 거니까 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네네. 것 때문에 법인 전환을 그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신설로 아까 이 업종 다른 업종으로 네.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영업권은 못 받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네.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따로 가시다가도 법인의 등치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개인 사업자를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영업권은 평가를 해서 양수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셔서 영업권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또 잘 또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업권을 또 평가받을 수도 있고 네. 여기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이 업종, 이 창업을 어떤 업종으로 하냐 이게 네.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는 일을 완전히 다른 일로 창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우리 건프로님이 보니까 똑같은 일인데 이 업종 코드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이게 동일 업종으로 돼서 창업 감면을 전혀 못 받고 또 네. 창업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지원, 국가의 그런 자금 지원 이런 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일은 서비스 업종이신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소매업으로 알고 부가세 코드도 도소매로 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 때문에 이제 여신 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도 도소매보다는 서비스업을 더 좋게 보거든요. 그 때문에 그 소소한 업종 코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거기서 업종 코드를 나한테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 혁신 성장 업적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 혁신 성장. 성장 업종이요. 네, 갈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 코드도 너무 소홀하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시게 되시면은 앞으로 회사 운영하실 때 좀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또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업종 중요하다. 그다음 네. 두 번째 아까 이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이 본점 주소지가 어디냐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게 과밀, 비과밀. 네, 요거에 따라서 혜택이 같은 업종이어도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설립에 있어서는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혜택의 갈림길에 서겠네요. 하나는 법인세 감면 혜택, 또 네. 하나는 창업 기업에 주는 어떤 정부 지원 혜택. 네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체크할 거 두 가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의뢰가 가장 많은 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젊은 대표님들 의뢰가 많거든요. 네네. 좀 이런 분들한테 현재 사업을 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매출이 뭐 급증할 것 같다. 이익이 급증할 것 같다. 좀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좀 챙기셔야 될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실 때, 회사를 창업을 하실 때 회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많이 준비를 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업력이 3년, 4년, 5년 차까지 가게 되면은 법인 전환을 하셨을 때 동종업종으로도 처음에 창업으로 인정을 받으시고서 개인 설립을 하셔서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법인을 전환하셔도 그걸 승계를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가지 혜택이 네 가지만 지키면은 됐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 네 가지 정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기존의 창업으로 인정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법인 전환 시 그 네 가지를 충족을 못 시키면은 세가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중요한 사항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는 일단 업종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도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하는지 서비스업이 맞는지 그걸 한번 또 체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가밀지옥에 창업을 하셨을 때는 청년 창업이 아닌 이상은 세가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세요. 그랬을 때는 이제 벤처 인증이라는 그 인증을 받아야지만 50%의 또 세가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실신고까지 가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 목표가 세워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미리미리 저희 쪽이 한번 상담을 의뢰하셔서 체크를 한번 본 후에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다시 설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신규로 하실 분도 그렇고 이미 이제 내가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확하게 나의 업종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셨든 법인을 설립하셨든 세감면 혜택을 처음부터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창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를 보면은 한 3장, 4장 넘기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거로 인해서 세감면을 받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차검으로 해서 감면을 못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는 거 해가지고 적게는 10%, 많게는 20% 정도 받으시는 그것만 받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신 거죠. 놓치셨기 그거는 때문에. 중소기업이라서 받는 거죠? 네, 중소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다 모든 분이 다 받을 수가 있으신데 너무 아깝잖아요. 50% 그리고 또 추후에 부동산 매입을 하시게 되시면 취등록세 75%도 감면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하시고 조금 오류가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네. 우리 회사 차리는 게 보통 창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국가에서 생각하는 창업은 그냥 회사만 차린다고 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업종에 네. 따라서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준 그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은 일단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도소매라고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도소매업이지만 온라인 판매를 비중이 훨씬 높으신데 그걸 또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온라인 때문에 판매면 온라인 판매니까 도소매 같이 들리는데요.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이제 창업기업 혜택이 있고 네네네. 단순한 도소매는 없다. 네. 근데 나는 온라인에서 판다. 네. 그러면 도소매가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가능하다. 네네. 네, 근데 요거 지금 한 가지 체크해 주셨는데 이런 헷갈리는 게 많겠네요. 그렇죠. 정말로 그냥 기장 세무사님한테만 상의 받았다는 것보다는 너무 좀 업종 코드를 너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진행을 하셨다가 정말로 좋은 혜택을 놓치시는 분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요거 하나 때문에 안 됐구나,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또 진행을 못했구나라고 아쉬운 분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좀 설립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경우는 신규로 법인을 차리시거나 개인 사업자에서 신규 법인 쪽으로 가시거나 이종업종 창업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셨죠. 네,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지금 내가 세금 때문에 정말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사장사관학교 우리 권민준 프로님 모시고 어떻게 창업을 해야지
세관면 또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권민준 프로님께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